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사권. 부여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왜 산 사람을 함께 묻었을까? 부여의 영고, 제사와 축제가 한 번에? 시간이 흐르면서 마가의 통치 지역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던 어느 날 오후, 모루가 부엌에 들이닥쳤습니다. 마누아는 마침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모루네 집에서 살게 된 이후 마누아는 부엌 일을 돕고 있습니다. 치사하게 혼자만 먹니? 도련님도 방금 전에 식사하셨잖아요. 출출하시면 이거라도 드려요? 마누아가 내민 토기에는 도토리떡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와, 도토리떡이다. 난 내가 만든 도토리떡이 진짜 맛있더라. 모루는 도토리떡을 맛있게 베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누아, 바쁘니? 글쎄요. 무슨 일이 있나요? 연고가 열리잖아. 같이 갔으면 해서.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함께 가드리죠 뭐. 함께 가자는 말에 마누아는 속으로는 좋았지만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루와 마누아는 함께 영고 구경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12월이 되면 부여 사람들은 하늘신에게 한 해의 수확을 감사드리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사 후에는 축제도 즐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여의 제천 행사 영고였죠. 제사가 열리는 장소로 가자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자네 그동안 잘 있었는가? 그 집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지? 오랜만에 만난 각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북과 방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이 절을 올리고 나자 화려한 장신구를 몸에 단 부여의 왕이 제단 앞에 나섰습니다. 하늘이시여, 덕분에 풍요로운 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적당한 기온과 단비, 따사로운 햇빛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올 해에도 부디 우리 부여에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뒤에 서 있던 대가들도 진심을 다해 절을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뿔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축제를 즐길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며 춤추고 노래하였습니다. 모루도 덩달아 흥이 나서 춤을 추었습니다. 마누아, 너도 이리 와봐. 모루가 마누아를 끌어당겼습니다. 마누아는 잠시 쭈뼛거리더니 이내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차츰 줄을 지어 움직이면서 발로 땅을 밟고 몸을 구부렸다 펴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누아도 신이 났습니다. 마누아, 너도 웃을 줄 아는구나? 그럼 저는 웃을 줄도 모르는 줄 아셨어요? 마누아가 눈을 흘기며 대답했습니다. 한껏 흥이 오른 마누아가 숨을 헐떡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축제에 참여해 춤을 춰본 것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도련님, 이 춤 참 재미있어요. 이게 그냥 막 추는 춤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너도 고조선이 건국될 때의 이야기는 알지? 환웅족의 족장 환웅과
곰족의 족장 웅녀가 혼인을 해서 단군을 낳고 그 단군이 우리 결의의 첫 나라 고조선을 세웠잖아. 그 과정을 춤과 노래로 표현한 거래. 고조선이요? 우리는 부여잖아요. 에이,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고조선은 우리 부여의 뿔이잖아. 모를 수도 있죠. 어쨌든 정말 신나네요. 다 같이 소리를 지르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기를 여러 차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춤에 빠져들었습니다. 부여 사람들은 노래와 춤을 몹시 좋아해서 이렇게 한번 춤을 추기 시작하면 며칠씩 계속 추곤 했답니다. 대가들의 힘은 어느 정도였을까? 이듬해 봄, 모르네 집에 대가들이 찾아왔습니다. 마가, 그동안 잘 지내셨소? 아이고 우가, 어서 오시오. 구가와 저가는 도착하셨소? 벌써 와 계시오. 어서 안으로 듭시다. 마노하, 너는 어서 가서 지난 연고 때 빚은 술을 내어오너라. 부엌이 분주해졌습니다. 잠시 후 마누아는 잘 차려진 술상을 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누아, 그 술상은 내가 가지고 갈게. 넌 힘드니까 들어가서 쉬어. 모루였습니다. 마누아는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술상을 모루에게 내밀었습니다. 모루는 마누아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술상이 무거운 줄도 몰랐습니다. 방문 앞에 다가서는 순간 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왕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 우가의 말에 모루는 깜짝 놀랐습니다. 왕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지? 방 안에서 우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비가 안 내린 지 벌써 넉 달이 다 되어가오. 가뭄이 너무 심해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어. 더 이상 이대로 가만두고 볼 수는 없어. 그러자 저가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소. 강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들판의 불은 말라 비틀어지고 있어. 마실 물도 부족하오. 왕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지만 정성이 부족했던 것이 분명하오.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왕을 내쫓아야 하오. 우가와 저가는 한 목소리로 왕을 내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듣고 있던 모루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구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뭄은 재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왕을 죽인다 해도 왕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왕을 죽인다고? 모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모루의 아버지 마가였습니다. 여러분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부여에서는 뜻을 모으면 왕을 내쫓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마가의 말에 우가가 큰 소리를 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오랜 가뭄으로 백성들의 목이 타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마가는 흥분한 우가를 타이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우리 부여가 동쪽으로 옮겨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왕을 내쫓는다면 아마도 부여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대가들이 조금 더 노력해 봅시다. 그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그때는 여러분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지요. 휴, 다행이다. 모루는 자기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바람에 바깥에서 엿듣고 있는 것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밖에 누구냐? 예, 술상을 좀 봐왔습니다. 들어오너라. 모루가 안으로 들어서자
대가들은 천장을 올려다보거나 바닥에 깔린 모피 방석을 만지작거릴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